자, 그러면 러시아가 다시 한번 우리 짚어보죠. 오늘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러시아의 표류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중러 동맹 가서 이제 미국과 서방에 대립하는 이제 그 갈라파고스 가는 거고, 저쪽으로 가면 친서방 자유화로 가는, 이건 표류죠. 그냥 마지못해 그냥 질질 끌려오는 표류예요. 표류로 가는 거고. 그 두 개는 방향이 좀 다르죠. 이 둘 중에 이제 어느 이 방향을 결정하는데 한 서너 가지 조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서방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일단 그 상황 인식부터, 그러니까 어웨어네스부터, 이거는 이제 그 상징과 이제 그 생각의 동물이니까 어웨어네스부터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까지는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우리가 실감을 못해서 그러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했다예요. 유럽을 침공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단어에 표방되는 서방적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기반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Value based awareness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대전이에요.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서방으로 대표되는 가치 체계를 둘러싼 세계 대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게 잘 눈에 안 보이는데, 저러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플레 있고 지금 살인적이고 경기 침체하고 거기다가 부족해가지고 뭐 단전에 에너지 이제 뭐 공급이 되네 마네 추위 불편, 이걸 감내할 수 있냐? 저는 지금 상태로 보면 충분히 감내한다. 이번 겨울에. 감내하면서 야, 우크라이나들 말이야, 적당히 전쟁 좀 빨리 끝내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저 러시아 죽일 놈들 전쟁 벌려가지고 우리 생고생 시키네, 그 증오가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지금 판이 그렇게 짜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사 지원을 지속할 의지가 있냐? 사실은 껌값이죠. 지금 요번에 미국이 뭐 30억 달러인가 40억 달러 또 패키지 짰죠. 껌값입니다. 저 정도 전쟁을 벌이는데 자기들 미국이나 유럽 나토군은 한 명도 안 죽고 뭐 가끔씩 한 달에 뭐 20억 달러, 뭐 두 달에 30억 달러 이 정도 지원하고서 계속 갈 수 있다. 껌값이죠, 껌값. 지금 다 털어도 100억 달러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몇 개월째 했는데. 참고로요, 이라크에 들어간 돈이 한 해 평균 2천억, 3천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이 그게 몇 조 달러입니다. 이라크가. 미국이 이라크에 부은 돈이.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부은 돈이 뭐 몇십억 달러 패키지가 계속돼. 이번 패키지까지 해서 간신히 100억 달러 될 거예요. 껌값이라고요. 서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군사지원 계속할 의지 있다고 보고요. 네 번째는 에너지 지정학에 대한 의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는 중앙아시아에서 타지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하고 타지키스탄 아니죠. 투르크메니스탄. 예,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이 카스피해의 동쪽 해안을 접해요. 그래 거기서부터 타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해저로 파이프가 건너온단 말이에요. 바쿠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로. 지금은 러시아가 하도 눈살을 찌푸려서 얇아요. 하지만 거기 이제 관 확장하고 또 옆에도 깔고 그러겠죠. 러시아가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아제르바이잔으로 건너온 게 그 다음번엔 그루지아를 통해요. 그래서 그루지아를 2008년에 침공한 거예요. 그루지아를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루지아에서 배로 혹은 해저로 해서 우크라이나로 건너온다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쭉 나가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이 라인,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 카스피 라인이라 그러죠. 이 중앙아시아 카스피 라인이 유럽에 연결되는 연결점이 우크라이나예요. 이러한 에너지 지정학에 대한 의지가 있냐.
그 다음에 세계 시스템 재편, 즉 러시아 가두고 중국 침몰함으로써 세계 시스템을 이번에 아주 손을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럴 일은 저는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중러 사이에 동맹이 맺어져서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중국의 경제력이 결합해서 무시막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위험에 대해서 맞서겠다는 의지가 있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미국과 서방의 의지, 그러니까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듯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제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의 연장이다예요. 그래서 군사력과 국방기술을 얘기할 때는 우리 의지가 뭐냐를 따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뜻이 뭐냐. 항모, 대양해군입니다. 위험 잡습니다. 그건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중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북한의 자유화를 이루고 한반도를 실제적 통일적 상태로 가져가겠다. 그게 의지죠. 거기에 항모 도움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군사력과 군사를 얘기할 때는 전략과 의지를 따져야 된다. 그걸 안 따지고 군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만화책 보시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간첩의 밥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변수는 뭐냐? 접경 국가들, 동유럽, 발트삼국, 핀란드, 노르웨이. 여기가 급속무장할 수 있냐? 이게 급속무장을 해야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가 개망신을 하고 나서 행패를 못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 행패 부릴 길이 차단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대한민국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중국이 품이 넉넉해서 러시아를 안아줄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안아주기커녕은 중국 자체가 침몰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서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 전쟁이 중러 미략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도 이 상황이 보이는데 세 가지의 상황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있기 직전에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있던 친중파를 제거를 했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게 중국과의 밀약이 있지 않으면 저런 짓 못합니다. 상황 증거 2번은 뭐냐면 끝없는 파트너십, 가없는 파트너십을 표방을 했죠. 푸틴이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날아가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There is no limit to our partnership이라 그랬습니다. Limitless partnership입니다. 한계 없는, 무한한, 가없는, 끝없는 파트너십. 정황 증거 3번은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미국과 서방이 느닷없이 나토 전략 개념, 그 NATO Strategic Concept이라는 8번째 버전인가요, 이번이?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느닷없이 중국을 러시아랑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사실상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저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너희 둘이 미리 알고서 눈치 주고받은 줄 알아. 푸틴과 시진핑 사이에 아 형님, 네 아우님, 우리 러시아가 먼저 저기 가서 한번 건드려서 깨끗하게 우크라까지 동구권 다 정리할 테니까 정리해 놓고 나면 1대1로 시원하게 그때 달리십시오. 단지 거기 우리 옛날부터 그 소련 때부터 다 우리 거니까 그 괜히 그 중앙아시아에 집착되지 마세요. 이번에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미략이 된 거예요, 저거는. 국제정치라는 게 그렇게 냉혹하죠. 자, 그래서 중국이 그러면 힘이 좋으면은 중러 동맹이 참 더 무서워지는데 중국이 알아서 침몰 중이어서 저게 뭐 중러 동맹 저 군사적으로 좀 막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듭 말하지만 중국 지금 상태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첫째, 유령도시 폰지 사기극이 다 이제 폭발했습니다. 이게 왜 폰지라 그러냐? 폰지라는 건 다단계 투자 사기극입니다. 제가 이제 첫째 단계 사람들한테 저희 투자해 주시면 1억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립니다. 네, 1억 주세요. 그래서 제가 3억을 걷었어요. 그럼 매달
한 달에 500씩 줘야 되면 1,500이 들어가잖아. 3억이면 그렇지 1,500 들어가죠. 2단계 사람들도 말씀하세요. 주변에 2단계. 야, 저기 투자하니까 말이야. 한 달에 500씩 꼬박꼬박 들어와. 꼬박꼬박. 야, 너 투자해. 그 2단계 사람 또 한 10명 구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1단계 사람한테 주는 돈을 2단계 투자 받아서 주고 2단계 사람들한테 주는 돈은 3단계 받아서 투자 받아주고 이게 펀지잖아요.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선물 거래를 하죠. 청약금, 중도금까지가 선물 거래죠. 그런데 저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거든요. 저도 오늘 가지고 중도금, 청약금, 중도금 가지고 건설자금 안 쓰고 다른 데 땅 사서 또 아파트 단지 또 짓겠다고 떠들고 다니고 이런 돈으로 전용이 안 되죠. 그럼 바로 감옥 가죠. 그러니까 아파트 저게 선물 거래인데 아파트 선물 거래를 하려면 그 선물이 성립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와 투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쟤들은 그게 아니에요. 쟤들은 우리보다 한 걸음 더 갔어요. 우리는 분양과 중도잖아요. 그리고 분양 중도에 대해서는 은행에 두들겨 보고 확신이 있지 않으면 분양금은 청약금은 아예 주지도 않고 중도금에도 일부 은행이 융자를 하고 아파트 장기 할부는 아파트가 완성된 후에 주면서 중간에 있었던 중도금 대출금을 까버리는 방식으로 가죠. 일부를 까고 나머지만 주죠. 나머지만 잔금 계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아무튼 그게 관리가 되는 방식인데 그나마 쟤들은 거기서 관리는 안 해놓으면서 한 걸음 더 간 거예요. 쟤들은 무슨 짓을 하냐? 선물인데 장기 주택 융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중도금 융자가 아니라 장기 주택 융자. 아파트는 없어. 그냥 그림밖에 없어. 근데 그거 산다. 오케이, 그거 사. 너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에 매달 얼마씩 넣어? 그러면 은행이 그런 대출 상품을 주면서 은행이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안 나게 관리하냐, 건설을? 안 해. 다 관시로 엮여 있어요. 건설업자, 은행, 그 다음에 땅, 부지는 전부 국유니까, 지방정부에서 판 땅, 그 다음 중앙정부 관시, 다 관시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물 장기 주택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일반인은. 근데 그걸 가지고 건설사가 건축자금 대출 받은 거 가지고 그 건물을 올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건물을 올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심해졌냐면은 이미 2015년, 16년부터 심해졌어요. 여기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시진핑이가 겁이 나서 2021년 8월이죠. 2021년 8월에 산불 정책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채가 순자산을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단기 채무가 현금 보유고를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순채무가 순자산을 넘으면 안 된다. 아니 건축자금 대금 받았으면 그 대금 그 돈 갖고 건물 지었으면 그 건물의 자산 가치와 자산 토지 가치와 돈 받은 것이 똔똔은 맞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조치예요. 그게 레드라인 3개 걸은 건데 그걸 다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럼 다 그러니까 건축 대출 자금 받은 거 가지고 딴짓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게 악순환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21년 여름인가 20년 여름에 삼금 정책을 핀 거죠, 시진핑이. 근데 이미 늦은 거죠. 자, 그래가지고 중국에 없던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저 장기 선물 주택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건물은 안 올라가 있는데 내가 왜 계속, 그리고 건물 올라가는 거 중단돼 있는데 내가 왜 계속 융자금 받고 있냐, 매달. 나 그거 못하겠다 그러고 전국에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주택 할부금 납부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야, 은행이 관시를 가지고 건설업자랑 지방정부랑 중앙정부 어두컴컴한 놈들이랑 짜갖고 돈 다른 데로 빼돌려서 엉뚱하게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저거에 경찰에 두들겨 맞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저 데모에 참여해서 저거 안 내면은 걔들 그 사유 신용 등급 끊기거든요. 끊기거나 말거나 더 돈 못 내겠다요, 이제. 그러면 저게 만약 100만 명이 지금 주택 할부금 납부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1억 명이 은행을 의심한다고요. 그 사정을 이해할 정도의 돈과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승수 효과거든요.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은행에 왜 지불 준비율이라는 거 있죠. 너가 예금 받은 거에 예를 들어서 10%는 남기고 나머지 대출해도 돼. 그러면 제가 이제 100원을 대출을 해줬어. 예금을 제가 100원을 받았어요. 그럼 10원 남기고 90원 대출해줬어. 그럼 90원 대출 받은 사람은 가서 쓸 거 아니야. 그럼 그 돈 받은 사람은 집에 돈 들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 돈을 또 집어넣어. 그럼 이제 제 예수 잔고는 190원이 됐네. 그럼 이제 또 9원 남겨놓고 81원 대출했어. 그럼 81원 받은 사람 또 쓰잖아. 그럼 81원은 또 은행에 또 들어와. 그러면 거기서 또 8원 남기고 8원 10전 남기고 나머지 이제 뭐 이제 말하자면 70 뭐 얼마는 또 대출해. 그렇게 그 승수로 뻗어가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보통 그 승수 효과를 보통 한 10배 봅니다, 10배. 그러면 승수 효과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승수로 그렇게 번져간다. 은행 그 돈 장사라는 게 아는 거예요. 알지만 거기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누구한테 돈 안 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신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이 부동산업자, 건설업자랑 짜고서 이상한 짓 했다 이렇게 돼서 은행에 나 돈 할부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 게 100만 명이 튀어나오면은 200만 명이 튀어나오면 1억 명, 2억 명은 그 주변에 은행을 거래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 2억 명은 야, 은행 저 이상한 놈들이네. 돈을 은행에 안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돈이 말라. 은행이 돈이 말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몽창 한꺼번에 다 찾으면은 눈총 받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빼요. 뱅크런이 일어나요. 지금 거기로 가고 있다고요, 저게. 그러면 돈 안 갖다 내? 그럼 불안하잖아. 천만에요. 중국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괴. 우리가 중국 사람 비하해서 말하는 그 짱 X가 장괴에서 온 말 아니에요. 장은 손바닥 장이고요. 괴는 그게 괴짜입니다. 즉 거기에다 돈통이에요. 돈통 관리자란 뜻이에요. 장괴가. 그 전에 그 우리 때는 그 화교가 많이 살았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 하는 얘기 하는 거 보면 야, 그 중국 사람들은 말이야. 그 베개 큰 걸 베고 자. 그 그냥 돈을 베개 속에다가 말이야 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 그냥 돈이 꽉 차 있대. 이런 말을 해요. 호딩이라 그러거든 영어로는. 중국 사람은 주특기입니다. 호딩이. 물건 사갖고 쟁여서 갖고 있는 거. 돈 그냥 쟁여서 갖고 있는 거. 이제 은행에다 돈 안 넣어. 호딩으로 다 집어넣는 거라. 그래서 금융이 지금 위기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수익의 절반 이상이 이 건설사한테 땅을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터지게 돼 있다고요. 지방관시 부정부패에서 뜯어먹는 놈들은 그런 식으로 건물 올라가면 뜯어먹는 거 많으니까 옆에서 야 계속 지어. 아 건물 좋네. 잘 팔릴 거야. 이러면서 일 저지른 거고, 은행은 관시 속에서 돈 뿌린 거고, 지방정부는 그 관시 속에서 땅을 많이 팔수록 지방정부 재정이 있으니까, 재정이 늘어나니까, 야, 건물 진짜 해서 사고 친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굴러간 거예요, 저게. 그 실업은 청년층이 지금 20%까지 가서 청년층이, 야, 푹 퍼져서 그냥 썩자. 그게 인생이야. 바이란. 바이는 푹 퍼진다. 라는 썩자. 바이란. 그 다음 탕핑. 탕은 그냥 퍽 하고 누워있는 거. 핑은 편편하게. lying flat. 편편하게. 시체놀이 하자. 이 풍조란 말이죠.
거기다가 뭐 이상하게 개발을 해놔갖고 지하수의 80%가 오염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산샤댐, 남북 인공수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저 산샤댐과 남북 인공수로 지을 돈만 가지고도요, 중국 모든 중소도시까지 전부 깔끔한 상하수 시설 했습니다. 그걸 안 한 거예요. 거기다가 전국을 다 고속철도로 깔았는데 다 타고 다닐 사람도 없는 데까지 다 깔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1대1로로 라오스 지금 적자 무지막지하다고요. 근데 그건 국외선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내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게 경영부실이 중앙정부가 9천억 달러, 지방정부가 9천억 달러 쏟아부은 프로젝트예요. 1조 8천억 달러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보면 화려하지 그냥 완전히 두부살이야, 두부살. 그냥 다 속은 이상하게 골아 터져 있는 거예요. 그 살집이. 짝퉁 애국 백신, 시노팜, 시노백, 그거 사랑한 사람 누구야? 20년 9월에 중국 시노팜 백신 좋습니다. 시노백 백신 좋습니다. 당신 나와봐. 그때 그 보건사회부 산업정책국장 백가. 백신 나와봐. 그래서 그 좋은 백신 당신이랑 그 가족들 다 맞았어? 전 백신 방식이 엉터리거든요. 사백신이에요. 바이러스 죽여갖고 쓰는 거. 그래갖고 제가 오미크론에 대한 저항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짝퉁 중뽕 백신이죠. 중뽕 애국 백신. 그 백국장은 중뽕 환자네. 백국장 나와버리니까 당신 5천만 생명 국민을 갖고 무슨 중화파리를 하고 있어. 이 간첩 같은 자 말이야. PCR은 지금 뭐 물고기까지 검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에서 오다 떨어진 데다가 그 또 PCR 업체랑 또 짜고서 뭐 뒤에 챙겨 먹는 게 있나 보지. 그리고 뻑하면은 막 몇천만 명씩 도시에 가두고 히스테리 봉쇄죠. 위드 코로나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백신이 효과가 없는 데다가 의료 체계가 약하고 오미크론은 어마무시한 전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하면 나라가 주저앉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CR 돌리고 닫아 걸고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백신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야 당신 말이지 어떻게 백신을 그렇게 찬성하냐. 저는 백신 그때 그랬잖아요. 두 가지 반대한다. 맞냐 안 맞냐는 개인 선택이다. 두 번째로 패스 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그 사람 동선 파악하지 마라. 그거는 인권 침해다. 전 두 가지 반대했지만 백신 자체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특히 mRNA나 뭐나. 그런데 그게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그거 자신 있는 사람 맞고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안 맞고서 버티면 된다. 위험과 그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제가 보면 하루에 10만 명인데 위중증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이 하루에 병원으로 입원하시는 분이 한 80명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입원해 계시는 분이 한 500명에서 600명, 700명 요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위드 코로나가 그러니까 국민적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도 백신 3번 맞고 오미크론 1번 걸렸는데 굉장히 가볍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볍지만 몸살 많이 나고 그랬어요. 제 아내는 백신 3번 맞고 오미크론 걸렸는데 이틀 만에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이 위드 코로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자원이죠.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그 백국장 같은 문재인 빨이, 중국 빨이들의 그 간첩 같은 자들에 불구하고 국민들의 승리예요. 의료진의 승리고. 자, 근데 중국은 저것도 안 된다고. 거기다가 이제 얘들이 또 이제 그 시진핑 한 말이 있잖아요. 중국 국민은 밥그릇에 담긴 쌀만큼은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얘들이 불안하니까 전 세계에 쌀과 밀가루와 콩을 그냥 싸서 쟁였어요.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에 저장돼 있는 밀가루의 60%인가가 중국에 저장돼 있어요. 쌀이나 콩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크라 같은 거 터지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중국이 저장을 막 하는 바람에 중국이 지가 불안해서 지가 발절해서 그래서 전 세계 식량난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저짓하는 바람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사람들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미국 서방은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 필요한 규칙을 관철을 시켰죠. 중국에 뱉기 들었죠. 오케이, 미국식으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미국식으로 감사하세요 하고 뱉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 받기 싫다고 중국 국영 석유 회사 지노팩 같은 데들 그 지노팩인가? 예, 지노페트로 예, 그런 데들 5개 회사 국제구청 국영회사 5개는 스스로 뉴욕 증시로부터 자진 상폐를 했죠. 상장 폐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 때리고 칩으로 때리고 그러고 있죠, 미국이. 중국 알아서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이 침몰 안 해도 러시아를 품에 못 안아줘요. 근데 저렇게 지가 알아서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를 안 하죠? 그럼 러시아는 바본가? 저 계산하죠. 저는 푸틴 날아갈 거라고 보는데 푸틴을 날릴 세력 혹은 푸틴 자신 혹은 뭐 그 주변 세력은 야, 우리가 중국에 붙어서 못 가는데. 야, 근데 전쟁은 계속할 수 없어. 결국은 다 털고 나와야 돼,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야, 우리가 동유럽은 협박할 수 있냐? 동유럽 애들 겁 좀 줄 수 있냐? 아, 그것도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아, 거기에 저 세수대가리 없는 대한민국 애들이 무기 잔뜩 팔아나갈 거야. 그것도 안 돼. 야, 망했네. 그냥 서방한테 무릎 꿇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게임이. 자, 이런 상태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가 그 가만히 안 있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판을 딱 이제 그 확고하게 굳히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굳히기의 재료가 뭐냐? 굳히기의 수단, 이 상황을. 그게 군사력입니다.